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뉴스에서 스페인에서 막 그 관광객들한테 물총을 쏘면서 막 과격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뉴스,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여기 현지 언론에서도 약간 그런 비슷비슷한 집회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좀 그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시위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조금 정보와, 그리고 정말 스페인에 지금 여행 가도 괜찮을까, 여행 너무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지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최근 현장 상황을부터 볼까요? 바르셀로나 시내 중심가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서 토리스트 고 홈을 외치는 이런 시위가 한 6월 중순쯤에 한국에도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이런 시위는 작년부터 계속 종종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저도 지난주에도 여기 현지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사실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은 바르셀로나의 시위였지만, 사실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여기 제1의 도시 마드리드나,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뭐 이비사, 그리고 마요르카, 그리고 여기 제3의 도시인 발렌시아에서도 그런 시위는 작년부터 쭉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모습들이 막 관광객들한테 물총을 쏘고 이러니까 굉장히 뭔가 강경한 시위, 그리고 과격한 어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시는 그런 인상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 오버 투어리즘, 그 과잉 관광 때문인데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인구의 10배가 넘는 관광객이 1년 내내 방문하니까 이 수요에 맞춰서 그런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단기 숙박 임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에서 가장 비싼 도시인 만큼 집 하나 빌리는 그 평균 월세도 가장 높은데요.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은 한 평균 1100유로, 1200유로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의 그 평균 임금이, 평균 월급이 제가 알기로 한 2000유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 달 내내 벌어서 그 월급의 반 이상을 월세로 내는 거죠. 관광객들은 여기 와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여기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높은 집세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더 가난했던 사람들은 이미 노숙자 신세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스페인의 제3의 도시 발렌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코로나 때 완전히 그 거의 문을 닫았던 많은 그 상가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건물의 1층이 거의 상가 자리인데, 그게 오랫동안 공실이 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서 관광 수요가 다시 돌아오면서 거기를 정말로 에어비앤비로 개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문이자 대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차랑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현지인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뭐 며칠 묵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단순히 관광객이 많아져서 집값이 오르는 것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가게나 서비스들이 이제 점점 관광객을 위한 비싼 카페, 그리고 음식점, 뭐 기념품 가게 등으로 바뀌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문제입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원래 살던 주민들은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게 되고, 도심 전체가 이제 하나의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테마파크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 현지 사람들의 불만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서울의 뭐 북촌 같은 그런 곳들은 정말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 소음이라든가 뭐 환경오염, 뭐 쓰레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광객들이 그렇게 반가울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지인들이 이제 드디어 거리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관광객들에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물총을 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의 그런 이벤트성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런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정말 스페인 가면 우리 물총 맞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시위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관광객 자체가 아니라 정부와 시 당국의 정책에 더 많이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즉, 뭐 관광객을 직접적으로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정부가 그 현지 주민 보호와 주택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 완전히 더 화가 나 있는 거죠.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만큼 관광 수입도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에는 현지인들에게도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이 정부, 주정부나 뭐 스페인 정부가 그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을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베네핏으로 다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긴 하는데, 뭐 일례로 바르셀로나에서는 이런 단기 임대 허가를 좀 줄인다거나 관광세를 인상해서 현지인들의 주택 공급을 위한 뭐 재원을 마련하는 등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지금 스페인 여행하는 거 괜찮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약간의 해를 가하는 것은 정말로 그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뉴스에 보도되고 약간 그 인식을 조금 높이기 위한 그런 약간 이벤트성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그런 주요 도시들에서도 시위가 계속되고는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또 관광 수요가 엄청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려들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어떤 불만이 늘면 늘었지 갑자기 그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물론 뭐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시위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스페인의 주요 도시들은 관광객들의 수요가 엄청나다 보니까 그 주로 영어로 운영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이나 소셜 SNS 계정들이 조금 많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뭐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라면은 거기를 반드시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 시청 트위터 계정이라던가 아니면은 관광객들을 위한 정보 어떤 계정이라든가 그런 걸 보시면은 그런 걸 팔로우 하시고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내가 있는 기간 동안은 적어도 시위는 없겠구나. 혹은 내가 있는 내일 모레 여기 시청 광장에서 집회가 있겠구나라고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주요 집회들은 거리에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하며 다니시다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그런 포스터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가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미리 주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워낙 잘 벌리다 보니까 그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그리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피소스 투리스티코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그런 약간 불법 그런 숙소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하실 때 내가 조금이나마 양심적인 투어리스트다, 나는 이런 지속 가능한 어떤 여행 생태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단기 숙소들은 다 등록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봐도 그 등록 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는 등록 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등록 번호 기재 의무에서 예외된 그런 매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이게 진짜로 면제돼 가지고 기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불법이라서 이걸 피해가는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후기 좋고 가격 괜찮고 위치 괜찮으면은 그게 더 우선이지, 이게 정말로 이게 어떤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런 것이 잠깐 차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긴 해요. 아무리 스페인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 현지인 100%가 관광객을 정말로 두 손 벌려서 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나라를 여행을 하시던지 어떤 방문객으로서의 기본 매너는 갖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거주자들에게 어떤 방해될 수가 있는 행동이라든가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를 약간 조금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하신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자제를 해주시고 그 매너 있는 행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운이 나쁘셔서 그 관광객인 나에게 되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약간 그런 현지인을 만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괜히 이게 나를 인종차별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혹시나
저 사람도 나날이 오르는 월세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지인이 아닐까 한번 너그럽게 한번 그 생각해 주시는 여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스페인 여행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가능하시면 그 현지 상황을 조금 체크를 하시고 기본 매너만 갖추신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행 준비 잘 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Hasta luego.